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장 대표가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가 좀 더 나은 좋은 정치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정 대표가 이렇게 이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저기 기자들 있는 백불 요 이렇게 고개를 하니까 장 대표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냥 그대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기자들 그 백불이라고 하지 기자들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갔는데 어찌 보면 기자들이 뭘 물어볼지가 뻔하니까 이제 그대로 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 장 대표가 어제 한동훈 전 대표 결국 제명했잖아요.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 9명 가운데 우재준 최고위원 반대, 양양자 최고위원 기권 20분 만에 의결이 됐어요. 보수 언론에서도 난리더라고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에는 당도 자폭하나. 문화일보 사설에서는 정치적 자해라고 평가했던데 뭐 다른 신문들도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사설 뭐 제목으로 다 의견을 내놨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정됐던 결과죠. 그러니까 장 대표 단식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윤리위의 한동훈 제명으로 인해서 악화된 당내 여론을 돌파하고 뭔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다음 수순은 단식에서 복귀하는 다음 수순은 바로 윤리 결정을 최고위원 승인하는 한동훈 제명일 거다. 뭐 그대로 됐고 그 전에 김종혁 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훨씬 더 그 당무감사위원회 권고보다 강한 징계를 내렸어요. 예고편도 이미 이제 상영이 된 상황에서 예정대로 어제 징계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뭐 모든 일간지의 그 뭐 사설 그 제목이 증명하듯이 정치적으로 이건 뭐 자해나 자멸에 가까운 행위를 한 거죠. 선거 불과 한 4개월 앞두고 당에 어떻게 보면은 좀 통합이나 확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제 뺄셈 정치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그만한 사유가 되느냐? 단계 시판이 논란이 됐던 그 문제라는 게 그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정치적 경쟁자 혹은 장동혁 대표 자기 지지 기반이 극도로 어떻게 보면 좀 혐오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매우 억지스럽고 비상식적인 그런 징계를 강행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결국 이렇게 그 당 내부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제 분열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맞게 됐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과거의 전례들처럼 이대로는 선거를 못 치르니 장동혁 대표 체제를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 체제를 마감하고 비대위원회로 가자라는 논의를 끌어낼 수 있는 동력조차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로 선거를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 결과가 좋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선거 이후에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정치인이 수를 둘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묘하다 할 때 그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너무 빤하잖아요.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고 할까? 아주 투명해요. 이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상한 대로고 그리고 그 단계와 관련해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단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함으로써 지금 모든 잘못, 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분열하고 또 분열의 길 가는 국민의힘,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자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모든 책임이 스스로 장동혁 지도부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단계에 대한 진실 규명은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의혹만 제기했지 증거를 대지 못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명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금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묻혀질 것인지 앞으로 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또 이 단계 사건을 들춰낼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행태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들 배지를 단 사람들은
거의 수수방관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어쨌든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놓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도 하지 않고 또 그렇다 그래서 완전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를 보겠다라는 상황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공천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그 뭐랄까 그동안의 스탠스를 바꿔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흥미로워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부터 참 엉뚱한 일들을 많이 벌여왔잖아요. 그때 비판하다가 그 사람들 중에 공천 받을 때쯤 입장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서 그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거의 개 끌려 나가듯 내쫓아 버리는 이 상황에서도 과연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한 사람을 별로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16명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정치적 신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이 중에 몇 사람이 자신의 그 입장을 바꿀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오후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오겠다. 근데 저는 늘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표현에 어떻게가 없어요. 돌아오는데 물론 이제 방법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고 아직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고민하고 있겠죠. 고민하고 있겠지만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하면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는 쭉 이제 사실 맥락이 있었던 거고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이제 짧게 얘기하고 갔는데 어떻게 돌아올까라는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물음표가 또 찍히거든요. 방법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고민이 많겠죠. 어제 그 기자회견 짧네요. 굉장히 한 1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지지자들을 향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느끼는 뭐 여러 가지 상실감, 분노 이제 이런 것들이 클 거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이탈하겠다 뭐 이런 항의나 원성도 막 솟구칠 텐데 그걸 좀 다독이면서 흩어지지 말자 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어떻게는 뭐 다음 단계겠죠. 지금 당장은 본인조차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들리는 얘기로는 다음 주 초쯤에 가처분 문제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네. 그것도 그렇고 벌써부터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 재보궐선거에 그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있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아직은 어떤 결정을 한동훈 대표 본인도 혹은 그 주위에 있는 친한계도 내리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뭐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아니면 이 당을 내가 이제 완전히 손절하고 떠나겠다. 이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복귀하겠다라는 걸 이제 선명하게 밝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좀 답답한 상황이죠. 이게 당원 당규에 따르면 5년간 복당이 불가능하고 5년 이후에도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복당이 가능한데 물론 그렇지 않은 전례도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바뀌면은 어쨌든 징계를 취소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복당에 관한 특별한 결의를 통해서 복당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이 지도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그러면 그때까지 스스로 내린 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고 결국 6월 달 지방선거에서 뭐 이대로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변화되는 당 내부에 이러저러한 이제 그 지형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길을 열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상당한 시련인데 또 생각해 보면 시련이라는 게 정치인한테 꼭 나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시련이 성장의 자양분이 될 때도 있거든요. 체급이 어떻게 보면 커지는 계기가 될 네,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이제 바닥에서부터 정치를 일궜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 뭐 거의 2인자 위상을 가졌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뭐 비대위원장 당대표 물론 그 중간에 윤 전 대통령하고 충돌하면서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련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는 거고 이 시간을 본인이 어떻게 보내는가 본인은 또 어떤 성찰을 스스로 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정치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이제 공직에서는 오랫동안 있었고 또 많은 정치적 기대를 이분한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본인이 이제 심사숙고하리라고 봅니다만 어떤 결정을 하고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거를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또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대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지켜보는 기간이기도 할 텐데 여러모로 정치적 시련이면서 실험대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를 거의 내친 거잖아요. 이걸 보고 이미 판단했어요. 정치인 장동혁에 대해서.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시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련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이제 성찰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지자들이나 본인이나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탄압하고 핍박한다 그러는데요. 정치에 있어서 인간사에 있어서 한 사람은 100을 잘못하고 한 사람은 하나도 잘못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뭐 80대 20이 됐든 51대 49가 됐든 그렇다면은 본인이 좀 성찰하는 모습도 포함한다면 상당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겸손하기까지 하구나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고 인식의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당원이나 국민들로 뭐라 그러냐면은 국민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당원이나 국민이 왜 여기 집착해야 되죠? 원래 정치라는 거는 본인들이 잘하면 당원이 되다가 잘못하면은 당원이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하면 자연스럽게 당원이 되는 것이지 마치 또 이 상황에서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뭘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또 좀 정치에 대해서 제가 교과서로만 배운 정치하고는 좀 다른 것인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짧은 그 상당히 울림이 있는 그런 입장 표명인데 여기서 이제 몇 초 이렇게 쉬잖아요. 침묵이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 침묵에서 기억나시죠? 그 전직 검찰총장이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하는데 한 방에 그 대통령실에서 날려버리니까 한마디를 하다가 한참 그 7초 침묵이 있었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이원석 굉장히 검찰총장이. 울림을 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 종합해서 본인이 전략적으로 한 건가? 왜냐하면 정치인이 전략을 쓰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담이지만 이번 주말에 그 시위를 한대요. 지지자들이. 네. 근데 그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여성분들도 많은데 본인은 아마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그 추운 날에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는데 본인이 거기서 90도로 고개 숙여서 감사와 어떤 다짐의 표시를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지 굉장히 의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가 아주 그냥 그 민낯같이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의를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정치적 선택이라는 게 사실 뭐 중앙일보는
선지를 내놨더라고요. 1번 잠행. 어디 이렇게 뭐 어디 가서 공부를 좀 해라. 좀 거리를 돌아. 현실 정치와 거리를 돌아. 2번 장 대표 퇴진 공세. 3번 무소속 출마. 4번 신당 창당. 요렇게 선택지를 4개를 내놨는데 사실 돌아오겠다고 했으니까 4번 신당 창당은 선지에서 내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댓글로 나오는 얘기 중에 유튜브 활동 계속한다. 나방하고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김종민 시선 집중해서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당선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또 예측을 내놨던데. 근데 그 중앙일보에서 구분했던 1, 2, 3번의 선택지는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시차에 따라서 어떤 게 좀 도드라지고 어떤 게 좀 말하자면 당시에 그 핵심적인 선택지가 아닌 뭐 그런 방식이지 그 다 선택지에 열려 있는 거고 당장 한 전 대표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침묵하고 결국은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로 그렇죠. 이제 기결되는 그걸로 건가요? 좁혀지는데 그것도 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지켜볼 거라고 보고요.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보세요? 그치 가능성이 뭐 절반 이상이죠. 절반이라 그러면 너무 제가 비겁해 보이니까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행보나 또 판단, 선택 이런 걸 보면 뭘 그렇게 오래 깊이 고민하고 오래 침묵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결정이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좀 빠르고 그리고 그 즉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번처럼 뭐 그 기간 중에 외국을 나간다든지 칩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한동훈 전 대표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다만 어느 정도 본인이 숙고하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출마를 할 가능성이 또 높다고 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저 장동혁 대표 체제 혹은 그와 유사한 체제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당원 토양이랄까 이게 비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염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이나 이른바 찐윤 세력들의 선택이 만약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고 물러나면 다른 카드를 또 꺼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작대기가 부러지면 다른 작대기 꺼내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전 대표가 다시 당으로 돌아와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그렇게 조기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본인이 어떤 그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소속으로 만약 출마해서 당선된다. 라면은 당장 당으로 복귀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치적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고 잠재적인 그 보수의 차기 주자로서의 그런 어떤 위상이랄까 이런 걸 보존하는 그런 길이 되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없다면 이게 마치 이제 야인 비슷하게 잊혀져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재보궐선거의 선택지를 열어놓고 고민할 거라고 보고 벌써 뭐 대구다 부산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뭐 신중하게 고르겠죠. 그리고 정치 문법으로 보더라도 정면 돌파를 설사 그게 리스크가 있더라도 택해야 될 시점이 정치인이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결국 법적 대응을 통해서 뭐 가처분 승소 이런 건 굉장히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거고 그리고 별 소용도 없어요. 다시 징계하면 됩니다. 그보다는 정치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돌파가 뭐냐. 그거 출마해가지고 본인의 정당성을 대중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여요. 그런 면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 정면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뭘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에서 그걸 굉장히 지금 주의 깊게 심지어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도 그걸 지켜보면서 판단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 짧은 정치 이력 동안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하고
또 중요한 사건, 뭐 론스타라든지 또는 그 민주당 정권의 항소 포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법적 논리 구사를 보면은 누구도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국민의힘 다수가 한동훈 한 사람만도 못하다라는 평가도 받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결핍이 있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주변에서 좀 얘기를 특히 친한계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출마해서 당선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방해나 그 장애 구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근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삼자 구도가 돼서 만약에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당선된다. 그러면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각도 네.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무슨 서울시장 출마가 났다 그러는데 그걸 만들려고 이준석 대표가 의도적으로 얘기하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로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폭망하게 되면 그건 한동훈 때문이 아니라 장동혁 때문이라는 거를 분명히 각인시킬 수 있는 분위기에 한동훈이 거기다가 그 뭐라 그럴까 나도 한몫했어요라는 그 인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대구 부산 얘기가 나오는데 대구 부산은 원래 보수에게 유리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이런 험지에서 평가받겠다 하고 장렬히 어차피 지금 제명당한 상황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내가 어디를 가든 이길 수 있는 그 구도가 아니라면은 자기를 이렇게 던지는 아까 정면 돌파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해서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당대표로 하고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 할 때도 결국은 결선까지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당대표 경선 때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한계라고 하는 몇 사람의 출마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지원했다라는 기억이 저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아예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국민 전체에게 이렇게 나를 어필한다라는 노력을 좀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칩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칩거는 이분이 보니까 길게 못하는 것 같은데 칩거를 할 생각이면 길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성공하거나 실패하겠죠. 근데 만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저는 잊혀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그렇게 해서 잊혀질 것 같은 사람도 결국 필요하면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한동안 유승민 의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되니까 경기지사로 뭐 계속 하마평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어떤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느냐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팬들이 보는 한동훈과 일반 국민이 보는 한동훈에 약간의 시각차가 있다면 그 갭을 줄이는 노력을 요번에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당내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한 전 대표는 본인의 이제 길을 모색을 할 것이고 당장 친한계 의원 16명이 어제 기자회견 열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세를 냈는데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하다. 물러나라.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좀 이례적이죠. 네. 사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에 원만한 정치적 해결을 양측에 호소하고 촉구하는 이런 정도의 화법이었는데 어제는 확실하게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물러나라, 뭐 홍위병 이런 강한 표현, 당을 자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 강한 표현을 써서 오 시장이 모종의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런 모종의 결단을 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에 서울시장 여론조사. 여론조사도 작용을 했고 또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당 주류의 뭐 어떤 모종의 시도 같은 것들을 오세훈 시장이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룰 변경 문제도 아직 이게 종결된 쟁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공연히 오세훈 시장이 아닌 다른 대안을 지금의 장동혁 대표와 당 주류가 밀어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여론조사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오 시장의 피로도나 또 오 시장을 향한 그 여권의
공세가 그런 결과로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당이 도와주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 오 시장이 이제 분노를 느낀 게 아닌가 싶고 연초에 한번 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강한 목소리를 냈다가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밝히니까 그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기대감을 표했다가 결국 이 징계가 이렇게 나타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단호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번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TK 지역을 제외한 가장 큰 승부처고 또 그나마 그동안의 기대를 걸어 볼 만한 지역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오세훈 시장과 당 지도부가 전면 대립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게 되는데 자칫하면 이제 오 시장이 공천을 못 받는 지금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징계 대상은 오세훈이다. 한동훈 이런 다음은 얘기까지 오세훈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죠. 공공연히 하고 있고 이른바 이제 홍위병으로 지목된 이 장동혁의 아이들 뭐 장해찬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 내부의 갈등이 이제 확전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친한계 의원 16명의 그 성명은 뭐 예상됐던 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 시장이 저렇게까지 강한 톤으로 반발을 하리라고는 아마 당 지도부에서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광역단체장들이나 지방선거를 앞둔 다른 후보들로 확산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고성국 TV 썸네일이 한동훈과 함께 보내야 할 오세훈이라고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뭔가 다음 수순을 예고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다음 수순이나마나 국민의힘에서 공천해주면 서울시장은 다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 그 상황 인식이 정말 갑갑하기 짝이 없고요. 저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지금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상황에서 뭐 보유세 얘기하고 양도세 얘기하다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지금 엄청난 공급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이 부동산 아파트 공급 계획 특히 수도권 유지 될지 안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지방을 지금 통합하는 거는 철저하게 저는 지방선거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또 어느 정도 먹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거는 16명하고는 무게가 다르죠. 그러니까 늘 중립지대에 있는 것 같다 갑자기 이제 센 멘트를 날리는 것인데 아마 오 시장 쪽에서 지금 전략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공천을 받든 공천을 받지 않든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것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공천을 받아서 서울시장을 나가더라도 나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그 소위 오바를 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맞서서 한마디를 했던 사람이라는 족적을 남기고 싶든지 아니면은 공천을 못 받으면 내가 옳은 소리 했더니 저런 식으로 나를 자르더라라는 어떤 정당화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고성국 씨는 지금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는 당대표급 일개 당원으로서 자기가 한마디를 하면 당 지도부가 거의 따라와 주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거의 뭐라 그러나 그 왜 수렴청정 대왕 대비마마 같이 지금 신나는 거예요. 사람 심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당의 미래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세게 나가고 제가 볼 때는 박형준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인천 시장이라든지 경북지사만 빼고는 다 이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용태 의원이 오늘 아침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의 재신임 투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은 사실 그동안은 제명을 반대하다가 어제는 기권을 던졌어요. 뭐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기권을 했는데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 사퇴론에 대해서 지도부는 해체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당내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갈등의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데 의견 일치하고 있다. 장 대표도 이기는 변화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변할 거다. 어차피 이거 안 무너져. 우리 갈 건데 우리는 선거를 향해서 이제 한 전 대표 정리했으니까 이제 우리 바뀔 거야. 뭐 이런 뉘앙스를 읽히거든요. 저는 전향의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전향의 메시지. 양양자 최고위원은 그동안에는 어쨌든 최고위원 되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라는 백그라운드도 일정히 작용했고 저분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오신 분인데 근데 이제 본인 지금의 스탠스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단기간에 그 복귀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최고위원회 구성으로 볼 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최고위원들 중에 뭐 최고위원 다수가 물러나가지고 저 지도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표결에서도 봤지만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한 사람 이외에는 반대를 안 했어요. 그게 현실이고 본인 최고위원직은 지키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게는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냥 현실에 순응하는 이런 메시지를 낸 거라고 보고 김용태 의원은 원래 소장파였으니까 그 메시지를 낸 건데 뭐 장동혁 재신임 이런 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앞서 친한계 16분의 의원들도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당장에 무슨 액션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비례대표 의원들이어서 당을 나간다는 것도 여의치 않고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 뭐 나가자가 아니잖아요. 안에서 싸우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항의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당장 어떤 그 이상의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주목해봤던 바는 대안과 미래. 그러니까 거기는 친한계도 아니지만 당내 장 대표를 소장파. 네. 비판했던 수장파 입장인데 아주 강한 유감 정도의 톤이더라고요. 네. 장동혁 대표한테 물러나라 뭐 이런 정도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세훈 시장보다 목소리가 덜 강하고 오세훈 시장은 그보다 더 강해서 확실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더 절박하고 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보면 종합해서 보면 당분간 장동혁 대표 체제는 유지될 텐데 한 번에 고비가 있습니다. 2월 19일 날 윤석열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처럼 침묵할 거냐. 지난번에 한덕수 1심 결과에 대해서 혹은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구형에 대해서 침묵했던 것처럼 원론적으로 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얘기로 그냥 일축하고 넘어가려고 들 거냐. 아마도 이제 전 윤석열 대통령 중형을 피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사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내란 혐의는 확정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란 정당 프레임이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결국 윤어게인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침묵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대안과 미래처럼 강력한 유감 정도의 톤으로 이 상황을 비판했던 당내 의원들이 과연 그냥 장동혁 체제를 계속 두고 볼 거냐.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좀 진전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걸 위해서 사전에 지금 마일리지를 축적해 놓은 게 아닌가. 한동훈을 제명함으로써. 다만 그게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나 선거를 앞두고 당의 지지율 제고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스윙보터층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제스처를 취한다 그래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너무 많이 장동혁 대표가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금 선거 지형을 바꿀 만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명 의결이 제명 그 권고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소장파에서 대안과 미래에서 뭐 김재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가면 뭐 퇴진 얘기 나올 수 있다, 대표 퇴진 얘기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인터뷰에서 하고는 했는데 정작 대안과 미래의 입장문을 보면 왜 뺄셈의 정치를 선택했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번 제명을 계기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성찰이 있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결이 묘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양양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는 것도 상당히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권을 함으로써 자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그 선택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자칫하면 양쪽에서 다 버림받거나 팽당할 수 있는 상당히 뭐랄까 어느 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면 장동혁께서 받아줄 거라는데 찬성한 사람이 7명이나 되는데 7명 다음 수순일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현실 정치를 좀 간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인은 물론 기권하는 것도 자신의 의사 표명을 하는 건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는 자기 입장이 좀 더 명징하게 나타나는 것이 정치인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월 19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과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중도를 아우르는 과감한 반전의 목소리를 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지지해 준 강경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의 눈치를 여전히 볼 것인지 이걸 보면은 장동혁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기 목소리를 세게 내면서 자기가 앞서서 나가면은 유튜버들까지도 심지어는 고성국 당원까지도 자기가 끌고 가는 것이 되는데 여기서 여전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해서 조금 정도 이게 긴가민가 할 정도의 그런 반응만 보인다면 여전히 자신의 지지자들의 눈치를 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대안과 미래라든지 16명의 정치인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신의 이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한동훈 전 대표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거는 세 가지 장면이거든요. 지난 그 당대표 경선에서 김근식 조경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하나 전 봤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제 생각. 그다음에 김종혁 그 최고위원이 먼저 당원권 정지 당할 때 그때의 그 소위 동지들 내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을 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이 사람들의 판단에도 작동을 할 거예요. 대안과 미래가 무슨 뭐 부채의식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여론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은데 실제로 제명을 그 권고했을 때 윤리위에서 그 당대표 찾아가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뭐 약간 감해달라는 식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신의 그 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렇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하다가 그 공천 즈음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그 톤다운이 되더라. 근데 그거를 비판할 수도 없어요. 정치인들이 한국 현실상 공천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런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번 공천할 때 비명행사할 때 보니까 한마디 하는 사람 없더구만요.